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당대 분석 10번째 시간입니다. 와, 드디어 대망의 10번째. 하지만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이 아니라는 게 함정입니다. 네, 언제 끝나는 걸까요, 이건 과연? 네, 언젠간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주의 문명국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번까지 그 경제 강국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제시를 한 이야기를 할 텐데,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 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북한은 그럼 이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 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네,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이제 사회주의 문화, 사회주의 문명, 이게 뭐가 다르냐,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문화와 문명을 정확히 구분해서 쓰진 않거든요. 보통 이제 문명하면은 좀 더 큰 틀에 뭔가 얘기하는 것 같고, 문화하면은 좀 더 작은 이렇게 규모로 얘기하는 건가 뭐 싶기도 하고.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용어의 정의 자체가 좀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라고 하면은 훨씬 더 넓은 것 같고 문명하면 더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말 못하겠네. 어렵죠, 이게. 네. 근데 보통 이제 구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문명이 물질적 발달을 좀 강조하는 예. 거고, 그렇죠. 문화는 물질과 정신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동기 문명, 뭐 철기 문명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청동기 문화라고도 하고 철기 문화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구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물질적인 이런 부분이 문명에 좀 더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북한에서 이제 사회주의 문화국이라고 안 하고 사회주의 문명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얘기는 그냥 정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발달까지 이제 여기에 오히려 좀 더 중심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네. 북한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으로 얘기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는 어쨌든 사회주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한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회주의 문화는 또 뭐냐,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자본주의하고는 구분되는 어떤 사회주의만의 독특한 그런 문화들을 얘기한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 북한에서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언제 등장한 거죠? 이게 2012년 새 공동사설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등장한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회주의 강성국가 하면은 뭐 경제강국, 군사강국, 정치강국, 사상강국,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과학강국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근데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두 가지가 이제 들어온 거죠. 문명국,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표현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청년강국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김정은 시대를 어떻게 상징하는 그런 키워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과거에는 이제 핵심 분야로 보진 않았는데, 이게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건 뭐냐? 정치, 군사 분야는 지금 강국이라고 북한이 주장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경제 분야도 계속 강국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발전은 일정 정도 수준에 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조건에서는 문화 분야에서도 좀 이제 강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정도 이제 여유는 생기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게 최근에 갑자기 이제 이슈가 됐다. 부각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사회주의 문명국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막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게 워낙 이제 방대한 표현이다 보니까 이걸 나눠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 사회주의 민족문화, 도덕기강, 문화정서생활,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네, 참 많겠네요. 뭐 하나씩 설명하자면, 교육부터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꼽은 게 교육이에요. 네. 교육에서 과제는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를 목표로 좀 제시를 했고, 왜 교육이 중요하냐? 나라의 문명 수준과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가도 있어요. 지금 북한의 교육 현실은 어떠냐? 최근 년간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교육 체계와 내용,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서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됐다. 아주 높은 평가를 한 거죠. 그런데 아직 전반적 교육 수준, 특히 중등 일반 교육 수준은 당에서 바라는 요구의 절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박하게 평가를 했어요. 반도 안 된다 지금. 네. 원래 목표에서 반도 안 된다. 중등 일반 교육이라는 게 우리 중고등학교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초급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성인 과정에 비해서 중고등학교 과정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이제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정치 사상적으로 준비되고 높은 창조적 능력과 고상한 도덕 풍모, 건강한 체력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식을 하진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원래 그 전인 교육을 좀 지향을 해요. 네. 원래 교육에 이제 초창기부터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덕체를 겸비한 사람을 키우는 게 교육이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다 완성되면 이제 엄친아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부문의 과제로서는 교육 체계 완비, 교육 내용과 방법 개선, 교육 조건과 환경 일신,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꼽았습니다. 네. 교육 체계 완비에서는 인재 강국화,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 사람의 그 이과 네, 이과 생활을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전 국민이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수포자 이런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이제 중등고등학교가 가장 열악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완성된 중등 일반 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현대적 기술을 지닌 나라에 쓸모있는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종 체계를 완비하며 해당 지역의 경제 지리적 특성과 학생들의 개성에 따르는 교육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실속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몇 가지 인상적인 게 있죠.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지녀야 된다. 네. 그래서 특기를 하나씩 키워라. 이거죠. 기술 측면에서. 완성된 중등 일반 지식, 그러니까 어떤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중등 일반 지식을 가지게 하고,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정도는 특기를 가져서 여기 쓸모가 있도록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일단 정치사상 이런 건 기본적으로 네. 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역에 맞게 또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를 강조한다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라.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 농촌에 사는 학생은 농업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특화시켜서 하고, 뭐 공업지대에 살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제 공업 교육을 좀 특화시켜서 하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는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살거든요. 네. 이사를 자주 안 가요, 멀리까지. 그러니까 농촌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농촌에서 그냥 평생 농사 짓고 사는 거고, 도시에서 태어난 학생은 거의 평생을 그냥 그 도시에서 노동자로 평생을 산단 말이죠. 네. 대부분 이제 아주 특별한 어떤 다른 데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소질이 있거나 취미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자기가 태어난 곳의 지역의 경제 지리적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학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학술형 인재와 실천형 인재 양성의 목적에 맞게 학제를 합리적으로 정하며 연속 교육 체계를 발전시켜 세계적인 학자를 많이 키워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술형 인재와 실천형 인재. 말만 봐서 잘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할 사람들은 공부에 집중시켜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학술형 인재라는 거는 연구만 열심히 파도록 만들어라. 뭐 그런 게 아닌가. 실천형 인재 양성이면 그 실제로 현장에서 뭔가 적용될 만한 이런 것들을 하는 인재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나눠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직업 기술 교육 체계도 완비해야 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로 치면 뭐가 있겠습니까? 직업
교육 학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완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과정 과정에서 사범 교육을 특히 강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생님. 네. 이건 교육을 강조하려면 당연히 강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범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종합대학의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소속시켜 교육 설비를 교원 양성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 주요 대학 교육학부의 역할을 강화해 교원들의 수준을 계속 높일 것. 이렇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지역별 종합대학이 있고 사범대학, 교원대학이 따로 있는데 이걸 종합대학에 소속을 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의 대학 체계의 어떤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따로 있었는데 이제 합친다. 뭐 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라는 게 북한의 어떤 이제 고유한 시스템인데 공장, 농장 이런 데 대학 과정을 설치해서 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북한에서. 이걸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원래 이제 공장대학 같은 경우는 60년대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쭉 건설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농장대학이나 어장대학은 공장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장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진 거로는 하나밖에 없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 공장대학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수를 다시 더 늘려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원격 교육 체계를 좀 발전시키는 문제,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이런 것들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북한에서도 EBS 같은 채널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북한이 지금 그 김책공대에서 특히 인터넷 네. 방송통신 교육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게 보도가 됐잖아요. 네네. 그런 걸 더 확대하지 않겠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육 내용과 방법 개선에 대한 과제들 제시를 했는데 이것들은 뭐 좀 너무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교육 조건과 환경 일신을 위해서 교육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의미겠네요. 네, 학교도 아주 그냥 세계적 수준의 좋은 학교를 짓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국가가 교육을 중시하고 투자를 늘릴 것, 전 사회적으로 교육 부문을 도와줄 것, 학교의 전자도서관과 과학연구기지, 실험실습기지를 구축하고 활성화할 것,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을 세계 인류대학과 겨루는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만들 것, 이런 과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보니까 세계 인류대학과 교류는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게 약간 눈에 띄는데요, 저는. 그만큼 이제 국제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이런 대학에서 국제 학술 행사들을 많이 개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게 있으면 우리도 좀 가서 이렇게 참가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뭐 서울대라든지 포항공대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물론 그 외에 다른 대학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회를 가져야 봅니다. 네. 방금 이제 열거하신 거는 한국에 있는 좋은 학교들 열거하신 거죠? 뭐, 네, 거의 최상급이다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거기에 빠진 학교들 지금 이거 듣고 상당히 열받을 것 같은데. 그 외의 학교들. 저의 모교도 있습니다. 네. 그 빠진 학교 중에 제 모교도 있으니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다음에 보건이죠. 네. 북한에서 이제 보건 제도에 대해서 누구나 병 치료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르고 건강한 몸으로 일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 제도다. 이게 이제 북한의 보건 제도의 이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인구의 평균 수명과 전염병 예방률을 비롯한 보건 지표들을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 세우며 인민들에게 보다 위생 문화적인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 이걸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 수명에 맞춰야 된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전염병 예방률 이런 것들도 전 세계 이제 전 세계 평균이 아니라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중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정확한 등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중위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좀 제시를 했어요. 과제들 보면은 일단 이제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 관철로 발병률을 낮춰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이를 위해서 위생 방역기관 현대화, 전염병 방지 사업 강화, 예방원식 의료 서비스 강화, 의사 담당 구역제 강화 이런 것들 과제로 꼽았고요.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분야에서는 최신 진단 치료법, 의학 과학 기술 도입 개척, 고려의학 과학화, 서양의학과 결합, 원격 의료 서비스 체계 완비, 구급 의료를 비롯한 의료 서비스의 질 보장, 보건부문 물질적 보장, 사업 개선, 제약 공장, 의료기구 공장 현대화, 의약품, 첨단 의료 설비, 의료용 소모품 생산 보장, 군 인민병원을 지역 의료 서비스 거점으로 꾸리기, 리 인민병원 진료소의 물질적 보장, 사업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쭉 꼽았습니다. 네. 뭐 쭉 들으시니까 뭐 다 이해가 되시죠? 쭉 나열돼가지고 무슨 소리지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의료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지역별로 의료를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원격 의료 서비스 체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전반적으로 의료 수준을 높이겠다 뭐 이렇게 일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북한의 보건 의료 체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좀 이해가 쉽거든요. 네. 이게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북한 헌법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 담당 구역제와 예방의학 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 보건의료의 특징을 꼽자면 예방의학, 이 전반적 무상치료제, 고려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 무상치료제라는 건 뭐냐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치료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왜 전반적이라고 썼을까요? 전반적으로 다 무상치료를 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별적 무상치료가 아니라 전반적 무상치료다. 뭐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만 무상치료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방의학을 강조한다거나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한다거나 이런 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다 하는 거고 북한만의 특징으로 꼽자면 이제 고려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 뭐 이런 거 꼽을 수가 있겠죠. 네. 북한 이제 보면은 책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치료보단 예방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동, 리, 구마다 진료소를 세우고 의사 담당 구역제를 통해서 의사 한 명이 200에서 300명, 뭐 농촌 같은 경우는 500명 안팎의 주민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사 담당 구역제예요. 네. 그래서 의사들은 자신이 담당한 구역의 주민 가정을 1년에 1회에서 4회 정도 순회하면서 상담, 치료, 위생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200, 300명이니까 거의 진짜 하루에 한 명씩을 좀 깊게 본다면 하루에 한 명씩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오래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의사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또 치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의사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통일부 북한정보 포털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인 진료소가 6,263개. 이게 우리 치면 이제 동네에 있는 보건소인 거죠. 예. 그다음에 리 인민병원은 974개가 있고 2차 의료기관인 시군 인민병원이 601개,
3차, 4차 의료기관인 중앙, 도병원이 133개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 합치면 7,971개의 이 의료기관이 있는 거죠. 뭐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한국 기준으로 좀 보면 일단 보건소, 네.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기본 의료기관이잖아요. 네네. 국가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게 전체 3,497개가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일반 병원 있잖아요. 네네. 개인 병원이나 뭐 이제 법인 영리 병원들 이런 것들이 2011년 기준으로 81,696개가 있다고 합니다. 오, 엄청 압도적으로 많네요. 많죠. 네, 네. 예. 근데 이 가운데 93%가 개인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개인 병원. 그냥 의사 한두 명이서 병원 차려가지고 그냥 진료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료 체계는 북한이 더 많은데 개인 병원은 한국이 훨씬 많다. 뭐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북한은 물론 이제 개인 병원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보다는 의료가 이제 공공의료가 훨씬 잘 많죠. 돼 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개수로만 따지면 개수는 이제 그렇게 개수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원이 8만 개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병에 걸린 주민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병에 걸리면 1차 의료기관에 가요. 거기서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진료를 받았는데 이건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매우 큰 병이다. 그러면 2차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차에서도 안 된다 싶으면 이제 3차, 4차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이럴 것 같긴 하네요. 1차 의료기관에서 그 주민들 담당하는 의사와 3차, 4차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가 배우는 게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1차 의료기관은 일단은 진단을 잘 내리는 게 네. 되게 중요할 것 같고 3, 4차는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여기에 더 집중될 것 같다는 느낌이 받는데. 네, 그렇게 좀 구분이 돼 있죠. 네. 우리도 보면은 대학병원 같은 거 가려면 대학병원으로 바로 가기 어렵거든요. 네. 개인 병원에 이제 그 소견서를 가지고 가야 대학병원 받아주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런 식인 건데 어쨌든 북한은 이게 개인 병원 체계가 전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다 이런 시스템을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의료 기관에서 치료받고 싶어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료 제도가 사실은 영국하고 많이 비슷하거든요. 네. 영국이 세계 최초로 전반적 무상 의료를 실시한 나라예요. 이게 1948년에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영국의 국가 의료제라고 해서 NHS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영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에도 개인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영국의 개인 병원은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이 저렴한 이제 의료기관을 네. 찾아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급 진료를 받고 싶으면 이제 개인 병원으로 이제 가는 거고. 돈 있는 자는 고급 예. 의료로 가는군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의사가 내가 병원을 차리고 싶다라고 하면 국가 의료제도에 소속되는 병원을 차릴지 아니면 개인 병원을 차릴지를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국가에 속하면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게 있는 거죠. 음. 근데 개인 병원은 그런 게 이제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북한의 이제 의료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게 고려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한 병원 안에 쉽게 말해서 한의사와 그냥 양의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처방도 함께 해요. 아주 특이한데, 이게 사실은 중국의 의료제도하고 아주 유사하거든요. 중국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중국도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중국은 이 한의학 자체를 국제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북한의 경우는 이제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서양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단 말이에요. 네. 이때 이제 한의학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성과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약이 없으니까 북한에서 나는 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한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적극 활용했다는 거죠. 이제 고려의학에 따른 약을 많이 개발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 다음에
7차 당대에서 이제 각 분야별 토론이 있었는데 강화국 보건상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생 방역기관 사이에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전염병 감시 통보체제 수립, 전국 범위의 먼거리 협의 진단체계 수립, 먼거리 수술 지원체계 개발, 원격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뭐 이런 것들이 기간의 성과가 있었다.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렇죠. 소리 아닙니까? 이미 이렇게 좀 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대체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의학 시스템 개발이 그동안 이제 쭉 성과였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의약품과 의료기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자력 자강으로 의약품 생산과 의료기구 생산의 국산화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는 해외 대형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받아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신약 개발하는 게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나라,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엄두를 못 내요, 신약 개발이. 사실 신약을 개발하면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런 실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네, 어마어마한 비용에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그러니까 네. 일반 제약회사에서는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려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외국에 로얄티 주고 그냥 약을 수입해서 그냥 복제 생산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투자를 국가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의학 예속화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자, 아무튼 북한의 이제 보건 체계는 이렇게 되고. 이 사회주의 문명국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25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요. 두 번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교육과 보건 이 두 얘기를 하고 다음번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를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면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긴 하는데 요새는 겁나서 먹을 때마다 좀 찝찝해요. 아, 진짜요? 뭐가 겁나는데요? 먹을 때는 진짜 좋은데 먹고 나면 이제 속이 좀 더부룩하더라고요. 아, 예.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가? 아니, 노노노 절대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사실 그게 좀 밀가루가 안 좋아서라고 합니다. 아. 미국에서 들어오는 밀가루에. 혹시 안전뱅이 밀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 안진뱅이라 그래서 탁 땡기진 않은데 밀이면 다 똑같은 종류 아닌가요? 밀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원래 한반도에 기원전 200년부터 있던 밀 종자가 안진뱅이 밀인데요. 아, 토종밀. 네.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개량된 게 지금 아. 우리가 먹는 미국산 밀이에요. 우와. 그러면 이거는 거의 그거네요? 할아버지 밀? 원조 밀을. 네. 근데 이제 그럼 미국산 밀이 원래 우리 거였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밀을 개량한 거죠. 아. 근데 원래 우리 밀을 아직도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면 이 한국밀, 토종밀이 더 몸에 잘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안진뱅이 밀로 만든 라면이 있는데 저도 먹어보니 속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왠지 좀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맛은 일반 시중 라면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 어느 정도 급인가요? 요즘 유행하는 진짬뽕 급인가요? 짬뽕 라면은 아니고 그냥 일반 라면인데 신라면과는 대등하다. 그 그건 정도면 괜찮네요. 괜찮죠. 그러면 네. 좀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한 박스에 20개가 들었는데 32,000원입니다. 개당 1,600원 꼴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밀 라면이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좀 비싼 라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풀무원에서 나오는 안튀김면? 네, 그 가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 이름은 뭘까요? 네, 토종밀 안진뱅이밀 라면입니다. 주문은 NK투데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70-4234-0501. 휴대폰은 010-7561-0615. 네, 이메일은 nktoday21@gmail.com입니다. 입금 계좌는 농협 302-1037-8710-41 예금주 김영경. 김연경이 누구신가요? 저희 사무국장입니다.
NK투데이가 추천하는 토종밀 안진뱅이밀 라면 바로 주문해보세요. 저도 주문하러 갑니다. 고고씨.